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생업의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반갑습니다. 생바에 성공하려면 제14화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4편. 앵벌이한테 배운 실력 앵벌이밖에 더 되겠느냐. 자, 계속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정치꾼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 도박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돼 있으라. 갬블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돼 있으라. 뱅풀 뱅크 하나 더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들 많이 찾아보면 자제력을 발휘해야 된다.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쭉 나오는데, 그런 거에 내가 구체적으로 인간이 돼 있어야 된다. 인간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오래된 교과서가 손자병법인데,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제일 첫 번째 덕목이 덕이 있어야 된다. 군주는 덕이 있어야 된다. 온 백성이 한마음을 일치를 해가지고 저 북어를 쳐야 된다 하는 마음이 일치한 게 있어요. 사분오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적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거죠. 내 마음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양아치 같은 앵벌이들한테 배워봤자 양아치밖에 더 되겠느냐. 앵벌이한테 배워봤자 앵벌이밖에 더 되겠느냐. 이 갬블러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말로 순수하게 절박하고 절실해서 이 돈이 필요해서 도박에 뛰어든 사람도 있겠고, 또는 양아치 같은 본성으로 날라리 같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기꾼처럼 이렇게 뛰어든 그런 노름꾼도 있겠고 그렇다고. 그 두 종류가 공존한다고. 세상 만사는 다 음과 양, 남자와 여자가 있고 밤과 낮이 있듯이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자익 빨갱이가 있으면 보수 우익이 있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뭘 얘기를 했느냐. 중국점의 원리가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앞줄하고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원리는 뭐냐면은 그림을 따라 베팅해 가는 것을 OX로 나타내는 것이 중국점의 원리다. 그림 따라가는 게, 그림 따라가서 베팅하는 것을 OX로 표시하는 것이 중국점의 원리다. 그냥 터무니없이 앞줄하고 맞추는 게 아니라, 앞줄 따라서, 그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게, 앞에 같이 있으면은, O로 나오니까, O로 나오면은, 동그라미로 나오면은, 이게 빨강으로 표시를 하고, X로 나오면은, 이 파랑으로, 남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그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이제 3개, 플레이가 3개 나왔다 그러자. 그 다음에 이제 뱅크가 4개 나왔으면 4번째는 남이 됐는데, 5번째 가면 홍으로 변한단 말이야, 이게.
그게 줄 따라가는 거거든. 줄 따라 내리는 방법이지, 그림 따라. 물론 옆줄도 이제 또 네 번째 가면은 또 홍으로 변하듯이 여기서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이해를 못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즉 뭐냐면 우리가 그 그림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면 어리석다. 인간이 가장 약한 부분이 탐진치라고 그러죠. 탐진치. 탐욕스럽고 시기하고 분노한다. 어리석다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참 인간의 본성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느냐. 정말로 플레이 하나, 뱅크 하나 더 맞추는 것보다도 이 기본에 충실하다는 게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정말로 이 작은 것에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도박사라는 소설에서 김진명 작가가 벌써 한 20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서우라는 이 친구가 그 네팔에 가가지고 돈을 따가지고 빚을 갚는데, 거기 이제, 양아치들이 말이야. 그 네팔의 양아치들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따느냐. 당신이 그저 만불 가지고, 어? 100불 따는 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야 쉽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 부분이 강조가 되지가 않았어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것이 강조가 됐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이 화두를 던진 거죠. 화두를. 그거예요. 그게 바카라의 변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조금만 따고 나오면 된다. 땄을 때 항상 나오면 매일 따는 거지. 바카라 짜장은 1년 내내 따고 있더라. 땄을 때 나오면 된다. 땄을 때 나오면 매일 따는 거죠.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바카라는 줬다 뺐었다 하는 건데 뺏었다가 줬다가 이러죠. 근데 줄 때, 기다렸다가 줄 때 홀짝 먹고 톡 튀어나와야지 그것이 진정한 프로의 길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과 분노아지를 사귀고 어리석지를 다 어리석으면 속는다 이거죠. 어리석어서 또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죠. 죄를 짓는. 부모님을 속인다, 친구를 속인다, 속여서 삥을 뜯는다, 돈을 찾는다, 돈을 뜯어낸다. 범죄죠. 가족 관계니까 이 범죄가 아니지만은 이 타인한테 그렇게 뻥튀면 사기꾼이죠. 이 사기꾼. 범죄. 어리석다, 당한다. 그래. 알아야 민장을 하지. 어리석음으로 탐욕이 생겨서 미끼를 덥석 물고 쫄딱 망한다. 닭대가리다, 이거 닭대가리. 박포장기를 준다. 가달라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기꾼 얘기를 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끝났죠.
2023년도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전청조 혼인빙자 사기 사건, 한 30억 원을 사기를 쳐먹었다 그러죠. 영국의 그 사기꾼 엘리엇 쇼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와, 쇼트가 뭐 이렇게 경마를 잘 하는 것 같지 하면서 호화스럽게 사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불쌍한 사람들 투자를 한답시고 모아가지고 지는 신나게 놀았다 이거죠. 그게 사기 쳐먹는 거죠. 어떤 유튜브는 말이야, 사기 쳐가지고 말이야,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참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라고 보시해주는 분도 있는데, 그 보시해주는 분은 정말 천당 갈 거요. 하늘나라에 갈 거고, 참 천당 갈 거, 극락왕생할 것이요.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 참 그것도 하나의 재주죠, 뭐. 재주죠. 다단계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꼬시는 얘기가 뭐냐,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야지 평생 놀고 먹는다, 떵떵거리면서 놀고서 맨날 낮잠 자면서 먹는다, 파이프라인,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사람 일반 대중한테 이 믿음을 훔친다.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죠. 믿게 만들어야 된다. 내가 사기 치려면은. 아우, 나한테 돈 빌려주면은, 돈 빌려주면은 뭐, 예, 틀림없이 갚을 수 있어. 뭐, 이자를 일러 놓으면은 뭐, 남들보다 좀 더 쳐줄게. 이래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먹고 살만한 사람한테는 사람들은 사기를 안 당해요. 항상 사기 당하는 사람들은 이 불쌍한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해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해요. 진짜.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래가지고 말이야. 잘난 척하죠, 이제. 재벌 3세 행세를 하던 이 전청조죠. 재벌 3세를 했다. 또 그 레즈비언 펜싱 선수 남현이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했다는 검찰의 판단이다. 이것도 뒷거래가 의심스러워요. 같이 뭐 헤쳐먹었는지 뭐 정말 이용을 당했는지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요. 뭐 뒷거래를 하다 보면 뭐 검찰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뭐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어요. 남에도 뭐 이용당했다, 같이 사기당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러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자세한 내막을 알겠어요. 거래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전청조는 말이야,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만나서 또 한 수를 가르쳐 줬다. 사업을 논의할 정도라고 했다. 아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고 자기가 한 수 가르쳐 줬다. 얼마 전에 그 젠슨 황이 한국 와가지고 그 이재용 회장하고 이렇게 치킨도 먹으면서 하면 정의선 회장하고 이 한국 재벌들하고 세계적 재벌들이 모여가지고 또 한 번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주었었죠. 자기도 그 수준이다 이거죠.
그러면 나도 재벌 3세이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 같이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이런. 그건 신분 노출형 스캔이라 그런다. 또 뭐 유명 정치인과 친하다. 강한랜드 행벌이들은 딜러하고 친하다. 이렇게. 딜러하고 친하다. 그래. 딜러하고 친해서 뭐 하는데. 딜러가 뭐 잘한다. 이거죠. 생판 초보자보다 잘 알겠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불 난다고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더 망치죠. 딜 하시는 분들 어설픈 방긋치 돼가지고 말이야 더 많이 돈 날린다는 거 명심하세요. 옛날에 말이야 한 90년대 80년대 80년대쯤 됐나 남진이 누나라고 이게 뭐 서울 주변 경기도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남진이 저 푸른 초원이 하는 남진이 형 저 누나라고 그러면서 뻥치고 다니면서 말이야 삥 뜯는 사람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진짜로 이제 그 남진이 누님이 이제 얼굴이 비슷하게 이렇게 보조개가 파이니까 남진이처럼 생겼으니까 이 남진이 누나라고 그러면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뻥치고 다니는데 나한테 뻥치려는데 내가 그런데 넘어가나. 먹물이 잔뜩 든 사람이 안 넘어가지. 또 그 당시에는 또 왜 제주도 꿀 팔러 가는 사람이 많았죠. 왜. 아유, 자기 딸 보러 왔는데 사이 주려고 꿀을 두 통이라 그러면 이제 두 병이죠. 두 병을 아주 조금 큰 병이죠. 갖고 왔는데 인사를 가고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여배라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뭐 할 거는 없고 그 딸네 집에 사위를 만났으면은 비행기 타고 핑 갈 텐데 그것도 못 가고 이사를 가버려 가지고 못 만나 가지고 이 꿀 팔아 가지고 집에라도 가야 돼서 좀 사달라. 그래 가지고 이제 회사에 그 동료분이 샀대요. 사가지고 꿀 먹어보자 해가지고 꿀 먹었더니 배탈이 나가지고 말이야 아유 밤새도록 그냥 화장실 들락 그랬다고. 다시는 제주도 꿀 안 산다고. 멀쩡한 제주도 꿀 망쳐놨죠. 그 이제 남진이 누나한테는 이 남진이 누나는 큰 돈을 안 들어갔어요. 잔잔한 돌들을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크게 사회 이슈화 되지는 않았다고요. 그 전청조는 파라다이스 시티 전 회장의 아들이다. 여자이면서 아들이다. 그것도 나는 사생하다. 뭐,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이 진실을 믿는 건 잘 안 믿어요. 진실은 잘 안 믿어요. 한강물이 유유히 흐릅니다. 이건 진실이죠. 그거 뭐 관심이 없어요. 더 허황된 얘기를 해야지 믿는데. 그냥 한강 다리가 갑자기 뚝 끊어져가 진짜로 그랬지만은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졌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야지 믿는다 이거죠. 비행기 중국에 거기 가면은 거기 아이고 흑룡강이 있고 해룡강이 있고 거기 갑자기 장춘에 가면은 거기 이제 그 강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 이제 이렇게 그 다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국군의 날 행사를 하면은, 이 한강에서 하면은, 저기 이제 비행기들이 막 오색구름을 내고 가고 그런다고. 근데 중국에도 그런 걸 하는데, 쫙 이제 다리 사이로 막 빠져나가고 그런다고 막 뻥을 쳐.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듣고, 그 구경 갔는데 그런 일은 없고, 그냥 하늘에서 오색구름 뭐 이렇게 퍼져가지고 쉑쉑 빙빙빙 뭐 하늘에서 도는 쇼를 하고 그러는데 중국에도 그런 걸 했던 모양. 그런데 이제 미국 비행기는 잘난 척 하려고 다리 밑을 가다가 그만 다리를 쿡 쳐박아가지고 다리도 무너지고 비행기도 부서지고 죽었대요. 이거 그래서 참 중국에서 하늘 할 수 있는 얘기죠. 어떤 미친놈이 그렇게 다리 밑으로 그래 비행기를 몰고 갔겠어요. 그게 중국의 저기 소위 말해서 소학교,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 사이에서 떠도는 그 유행어더라고요. 그래도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유행어가 많죠. 뭐 누가 귀신이 어디서 나왔다더라 하는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뻥에 관심이 많아요, 뻥에. 정말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호랑이가 나온다,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양치기 손이 너무 심심한 거야. 늑대가 왔다!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어디 막 곡괭이 들고 나오고 분주한 거야. 아, 재미있어. 그래서 또 혼자 양치다 보니까 말이야, 졸리고 날은 따뜻하고 말이야. 재미가 있어. 재미가 없어. 또 가서 이제 늑대가 나왔다! 또 하니까 또 사람들이 후다닥. 3, 세 번째까지는 사람들이 저게 믿어주었는데, 네 번째는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안 왔다 그래요. 물려 죽었다 이거죠. 또, 이제 거짓으로 불이야! 해가지고 사람들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 있죠. 진실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유튜브를 해도 그래요. 진실에는 관심이 없어요. 전 뻥쳐야지 재미가 있어요. 뭐, 어? 우리 뭐, 이 카지노 개통의 그 유튜브 뭐 누가 뭐 100억을 땄다더라, 50억을 땄다더라, 뭐 이렇게 뻥을 쳐야지 모이지, 뭐, 뱅크 가세요, 플레이 가세요, 뭐 이렇게 진실되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 관심이 없어. 누구나 아는 얘기죠. 에... 진실성 효과라는 게 있어요. 진실성 효과. 그럴듯하게 진실성 효과 이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할 기회가 오겠죠. 진실성 효과. 관심이 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 대중의 이제 이 뻥을 더 믿고 싶어 하는데, 그 믿고 싶은 것을 던져주는 것이 사기꾼의 특징이며, 사기꾼 특유의 재능이다, 이거죠. 저 사람 딱 봐가지고, 점쟁이 같이, 점쟁이들이 그러죠. 딱 해가지고, 한마디로, 너 큰일 났어! 뭐 이런 식으로. 재능이죠. 관심을 탁 찍어가지고 얘기죠. 나는 보통 사람과 달라. 난 너희들과 달라. 이래가지고 자기를 이제 우상화시키죠. 투자의 귀신,
조이팔이다. 투자의 기재. 당군 이래 최대 투자의 기재. 이렇게 조이팔이. 당군 이래 최대의 말이야. 사기 사건 조이팔이. 또 다단계의 핵심 파이프라인 같은 거. 사람이 어떻게 놀고 먹으면 얼마나 편해. 파이프라인 건설해 놓으면 구축을 파이프라인 구축해 놓으면 저절로 먹고 사는데. 근데 이 생바 이것도 파이프라인이야. 사실은 카지노의 돈은 무한정 있잖아. 그거 내가 적당히 말이야 먹을 만큼만 적당히 맨날 꺼내 오면은 그게 파이프라인이야. 인간의 탐욕을 자극한다. 허황되면 허황될수록 더 믿게 된다. 왜? 일반 대중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다행히, 이제, 그 웃기는 사기꾼 전청조는 발각이 돼가지고, 30억 대의 사기 행각으로 징역 13년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이거죠. 그 여자 전청조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넘어올지를 이렇게 또 꿰뚫어보면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 뚜벅이가 생각해 보면 이 천재적인 소질이 아니라 학습 효과다. 어릴 때부터 이런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니까 그게 자꾸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면 잘 속아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거짓말하면 관심을 갖게 되는구나. 소도둑이 반을 도둑된다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소도둑이 반을 도둑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참, 이 학습 효과라고 그러죠. 학습 효과. 주로 어떻게 이제 하느냐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권력을 암시를 한다. 자기 뒤에 뭐 배우의 큰 권력이 있다. 또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은 10억을 딸 수 있어. 10억이라 그러면 이제 뻥이 되니까 뭐 750억을 딸 수가 있어. 그러면서는 이제 보장한다는 말도 하지만은 말꼬리에는 그 책임 회피성이 꼭 들어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게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불안하고 동요를 하고 말이야 관심을 보이게 되면은 말의 속도를 조절해 가지고 그 감정을 해 설득력과 순식간에 넘어가게 만들어. 내가 왜 그랬던가 막 그 당시에 진짜 귀신이 붙었나 해가지고 귀신이 붙어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한다. 또 위기 앞에서는 차분해져가지고 정말로 정색을 하면서 뚝딱 해가지고 말이야. 사람들 믿게 만든다. 그 다섯 번째는 신뢰감과 교양이 있어 보이게 한다. 그 사기꾼을 대처하는 방법은 무관심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래, 한번 떠들어 봐라 하고 한 개를 더 올려줘야지. 제풀에 지가 지쳐서 떨어진다. 그래서 제풀에 이제 당황하게 돼. 지가 이제 먼저 당황을 하게 되나. 이거 안 넘어가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생설수설을 하게 돼. 그래서 미천이 드러나게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집에 금으로 만든 큰 항소가 있는데, 이 항소가 말이야, 몰고 집 밖에 안 나오면 안 보여.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그 중에서도 이제 보통 이런 게 또 있어요. 가장 위험한 것이 이제 보험 사기라고 있는데, 그냥 보험을 뭐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사기 쳐먹으면 괜찮은데,
이게 목숨과도 관련이 되는 그런 사기를 치는 게 있어요, 보험 사기.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여자가 말이야, 남편을 보험금을 쫙 들겨놓고는 뭐 약을 먹여서 뭐 주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얼마 전에는 뭐 물에 빠뜨려 가지고 말이야, 다른 남자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저수지에 처박았다, 뭐 호수에 처박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흔히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죠. 처박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소설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소설에 누가 또 소설에 많이 나오니까 소설처럼 하려고 남편을 생명보험 들게 놓고는 뭐 약을 먹여서 아니면 뭐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죽인다, 뭐 교통사고를. 그다음에 이제 교통사고를 이제 내죠. 교통사고를. 이게 큰 나도 실제로 한번 받은 적 있어요. 어떤 또 웃기는 또 이모가 요즘 말이야 할 거 없는데 최근에 그런 게 유행한다고 우리도 해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차를 2대를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을 치워가지고 보험금을 타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날 보고 치워서 다리를 다치래.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들은 뒤에서 조절해서 보험금을 타면은 셋이 나누세요. 내가 다쳐가지고. 한 사람은 차 몰고 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보험을 이제 주선해주는 사람이고, 나는 차에 치여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 사람이고, 야, 이씨, 기싸대기를 안 되는 가게지. 아무리 돈이 좀 있는데 다리를 분질러가지고 돈을. 하냐, 뭐, 노론꾼 뭐 장기도 판다고 그러는데, 장기 콩팥 하나 떼내는 것보다 낫지. 간 하나 떼내는 것보다 낫지만, 아직은 그럴 정도는 아니지. 그냥 묻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얘기도 있죠. 저끼는 숨 쉬는 거 빼고는 모두 거짓말이야. 그리고 특히한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그 소설 영웅문에서 나오죠. 예쁜 여자를 조심을 해라. 그 예쁜 여자가 이렇게 애교로 봐준다 그래. 이게 자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 전청조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자, 거짓말을 더해갈수록, 전청조는 옛날 학적부에도 참 준법 정신이었고, 보통은 뭐 좀 노력이 요구되면 이렇게 쓰는데, 준법 정신이었고, 뭐, 하여튼, 같은 학생들을 잘 이렇게, 사기 쳐먹었다, 뭐 그런 얘기가 뭐 벌써 학적부에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과도한 신분, 과도한 성공, 이런 걸 먼저 내선다면 의심이 필요하다. 다 사기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와 상관없는 분이다. 무관심을 버려야. 가욕을 버리면 사기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강원랜드가 자꾸 변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나는 이 강원랜드가 참 변해야 된다는데, 강원랜드가 변하려면은 너네들부터 먼저 변해라. 그래서 니네들이 정말로 우선적으로 이 갬블러들의 사랑을 받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때 그때 가가지고 이 정부에다가 말이야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시오 이렇게 니네들이 씨발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서 뭐 하겠다고 혁신을 하겠다고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니네들부터 변해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얻어라. 이제 얘기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다 인연이에요. 인연. 내 채널을 본 사람은 행운의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 생바에 성공하는 인연이 되고, 못 보는 사람은 인연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패가 망신하게 되겠죠. 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뭐 주저리 얘기하다 보면 항상 얘기가 길어지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